좋으네요. 역시 방송인도 아닌데 마이크 앞에 서면 좋은 이 기분은 또 뭔가 싶습니다. 갑자기 불쑥 또 무슨 일 저질러 보려고 마이크 켰어요. 한국 다녀왔거든요. 가족들 만나고 또 에너지 받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여기 왜 있나 에 대한 질문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요. 실은 제 속에서 이전에 모양은 안 갖추고 있었는데 그 질문들을 속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라방을 작년 9월에 그냥 불쑥 시작했거든요. 혼자서 떠들다가 12월에 불쑥 오늘 이어질 그 라방을 했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창피했어요.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끊고 이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제 인친 수랑 인문예술 라방 타이틀 걸고 라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아트톡인가 하실 수 있겠어요. 수랑은 수랑하고 싶은 아트톡. 이건 제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코너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수, 괜찮죠? 워낙 제 방송은 수가 거의 다 듣기 때문에 수에게 들려주는 방송이 될 것도 같아요. 원고를 쓰고 공부를 하고 방송을 하고 또 편집을 하고, 실은 제가 이 원더톡톡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짜서 하려면 시간이 또 얼마나 또 걸려서 언제 나올지 제가 자신도 없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표를 붙여봤습니다. 목표도 제 제목에 369 보이시나요? 꼬먼니 해방일지 369 아트톡입니다. 매일 뭐라도 하고 싶은데 매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격일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또 매주 하나면 제가 또 게으름을 피울 것 같아서 369로 가기로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369 아트톡. 이게 또 이렇게 해놓고 과연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 주력해서 해보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걸 해보다 보니까 또 개편이 왜 필요한지 알겠어요. 해봐야 뭐가 맞고 뭐가 아닌지 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정리하면서 제 몸에 맞는 게 뭔지, 또 앞으로 뭐가 저한테 좋을지 맞을지 자꾸 물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가 원하는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꾸 해보시고 해보셔야 알겠더라고요. 저도 해보시고 수정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이거다 라고 정해진 거 없으니까 해보는 거죠 뭐.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12월 7일 방송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쁘게 좀 봐주세요. 2021년 12월 7일 11시 40분입니다. 노마쿵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위에 계신 분은 조금 사진도 그렇고 외국 계정인 것 같은데 이름 부르기가 무섭네요. 겉보예요. 겉보. 오늘은 겁이 나네요.
제가 갑자기 막 울컥했던 마음에 핸들을 돌려서 이거를 해야지 하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또 무거워지네요. 가볍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30일인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데 그런 두려움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하는 방송을 듣고는 정갈해졌나봐요. 옷을 제대로 갖추고 뭐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실은 제대로 갖추지 않고 마음이 불끈 내켜서 시작해버려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래 준비가 너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갔구나. 일단 핸들은 돌렸어요. 핸들은 돌렸는데 앞으로 가는 길이 또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이제는 다시 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전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하면서 준비를 좀 갖춰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늘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라방이라 참 그 강의를 신사임당 강의를 들으니까 그렇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오늘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을 생각 리스트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강의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강의에 보면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강의의 제목은 진짜 부자에게 배우는 부자의 생각법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정리하는 도움이 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추스려 봤을 때 그 시간들을 어떻게 꾸렸나, 월, 분기별, 연말 되니까 또 이렇게 쭉, 그럴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한 해를 나쁘지 않게 꾸렸다. 중간중간 헛디디고 자빠지고 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분은요 소피 캬리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예요. 제가 이 작가를 원래는 제가 이제 전공 자체가 예술 전공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런 의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주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죠.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부한 시기가 80년대 말 학번이거든요. 386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창 힘들었던 시기였긴 해요. 데모도 많았었고 상상하기 지금 친구들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지하철 타고 내리면 그 앞에 막 전경들 있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그 검문을 당했거든요. 어떤 날은 생리대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 전경들이
저희 나이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전경들도 많았는데, 그런 좀 참 슬픈 시간들을 많이 겪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세대들한테는 그때가 뭐 직장 다니기도 좋았고 뭐 학교 다니기도 지금보다 나쁘지 않았고 하지만 각자 각 세대별로 경험했던 경험치에서 느끼기 때문에 참 좋았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참 슬펐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때 공부했던 한참 나왔던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한참 많이 나왔던 얘기가 텍스트라는 용어였는데, 텍스트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냥 책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읽을 수 있는 것들, 저희들이 요즘 한참 인스타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 동화책 읽기, 사실 그림책 읽기, 글자가 하나도 없는 그림들도 저희들은 읽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은 모든 것을 텍스트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지금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20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맞아,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읽을 수 있지, 글자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 라는 좀 신선한 충격 같은 거. 그래서 아마 그 공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희한하게 제가 공부한 영역은 다른 영역이라 프랑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지나고 보면 만났던, 책 속에서 만났던 그 학자들이 전부 프랑스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신기하구나.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여기 프랑스에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왜 프랑스라고 하면 예술하는 사람들 공부하러 오거나 불어불문학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누구나도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프랑스에 계시는군요. 프랑스에서 뭐 하세요? 프랑스에 왜 가셨어요? 라는 질문을 주로 받아요. 난 왜 왔지? 그러고 보면 뭐 연관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아마 여기랑 줄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충격적이었던 그 롤랑 바르트의, 여기 발음으로 홀랑 바르트 책의 그 텍스트의 즐거움, 그때 너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프랑스 번역 책들은 너무너무 어렵기는 합니다. 여튼 텍스트에 관한 시야를 좀 넓혀줬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또 우연히 이 방면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아트. 거기서 또 어쩌면 초반에 만났던 작가가 이 소피 갸리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지금은 아마 워낙 인터넷도 잘 돼 있고 뭐 치면 나오니까 널리 알려진 작가이기도 해요. 저는 책을 우연히 한 권 봤다가 너무 놀래서 책을
그땐 정말 어렵게 아마존 이런 것도 아마 없었을 때니까, 막 사람 건너 이렇게 해서 이 소피 케알의 책을 브로도 하나도 몰랐을 때, 책을 구해서 봤던 작가였어요. 이 작가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작가도 아마 아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이가 20대 중반쯤 돼서 아마 안녕하세요, 제이씨. 오늘도 약속대로 라방합니다. 트립송 마담님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가, 소피 케알에 관한 작가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프랑스 작가인데, 이 20대 중반에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어떤 작품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 사람의 작업은요, 어떤 식이냐 하면, 이 사람의 첫 작품이었나? 첫 작품이, 잠깐만요. 첫 작품이, 제가 작품을 안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서 좀 그렇게 한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만나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과 그냥 이웃인 것처럼 말을 건넵니다. 그 남자와 얘기를 하다가 이 남자는 베니스를 간다는 정보를 얻게 돼요. 이 남자를 무작정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베니스에 간 한 남자를 미행하기로 하죠. 미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찍어서 본인의 시선으로 정리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자신을 미행하게 하죠. 그래서 그 미행한 자료들, 남은 자료들, 그리고 사진들,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책을 만들고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호텔 종업원으로 일을 해요. 안녕하세요, 달콤 인정님. 반갑습니다. 소피 케알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여종업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손님이 다 나가시겠죠? 호텔에 계속, 요새는 호캉스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밥 먹고, 호텔에서 하고 다 하지만, 그 옛날에 이 사람이 소피 케알이 작업했었을 때는 다 관광지니까, 그래서 다 손님이 빠져나간 객실을 찍습니다. 그리고 객실의 모습을 찍고, 본인이 그 객실에 머물 사람들에 관한 상상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재구성한 호텔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떠세요? 그냥 지금 다 나가셨나? 제가 라이브 방송을 그냥 들어오는 분들만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나가셨는지 그 이후에 계시는지 제가 이런 거를 잘 알아보지를 못하거든요. 말씀을 안 해주시니 저 혼자 또 떠들게요. 그리고 길에서 전화번호 수첩 같은 것들,
그걸 주인을 추적해요. 그래서 결국엔 수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르 까르네 나드레스라는 또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것도 말씀드리면 어느 날 소피 깨알이 편지를 받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다른 여자들 만난 지 몇 달 돼. 그래서 그 편지를 지인 107명에게 보냅니다. 너무너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뭐 노래하는 사람들, 뭐 춤추는 사람, 그래픽 디자이너, 기자, 뭐 판사, 유엔 전문가들, 뭐 그런 다양한 직종의 107명의 여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그 메일에 대한 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또 상상하며 구성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런 작업들을 모아서 2007년이었나? 제가 또 운 좋게 갈 수 있었던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 그러니까 관마다 작가를 지정해서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관 공간에 유일하게 그 큰 공간을 그녀가 혼자 쓰게 됩니다. 그 남자친구로부터 받았던 그 이별의 아픔을 거기 전시관 전체에다가 이렇게 홀에다가 붙여놔요. 그걸 보면서 슬픔이 바짝 말라진 듯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을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뭐 일종의 객관화가 될 수 있죠. 나로부터 빼내서 이렇게 내어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슬픔의 기운들을, 물기를 좀 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방법도 느껴졌어요. 그 제목이 너무너무 받았을 때는 아팠을 건데 그 결과물을 받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는지 Take yourself. 잘 지내. 너무 소쿨하죠. 수 안녕. 뭐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작업들이 많거든요. 미국의 뉴욕의 전화 박스에서의 이거는 보여드려야지 더 재밌을 것 같으네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제 인생에 좀 뭔가 턴할 수 있는 시점에 만났던 사람들을 제가 추스리기 위해서 한번 다시 만나고픈 마음 때문에 안녕 때문에 이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하면서 한 명씩 꺼내놔야 되겠다. 그리고 꺼내놓은 사람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모든 다큐멘트 작업들을 이렇게 뒷모습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피 깨알을 만났습니다. 저도 추적을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작업을 하면서 운 좋게 여기서 학교에서 학교를 들어갔었고 그 학교 수업에 소피 깨알이 왔었어요. 소피 깨알도 보는 행운을 얻었고 그러고 보니까 참 인연이 있구나. 제가 소피 깨알의 강의를 다 녹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녹화 테이프를 빌리고 싶다 그래서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걸 돌려받지 못했네. 뭐 그것도 지금 제가 뭐 그걸 다시 받아서 쓸 일은 없겠죠. 근데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스위스에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도 오늘 짧게 찾아보면서 또 보게 되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현실과 허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놀이를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들이 따지고 보면 너무 놀랍게도 뭐가 현실이고 뭐가 허구인지 모를 정도로 좀 복잡하잖아요. 일단 뭐 뉴스 같은 거를 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놀이하듯 바로바로 작업을 했던 그녀의 그 과감한 실행성과 과감한 도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걸 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폴로스트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한테 이 소피 게알이 소설을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네가 어떤 식으로 쓰든지 내가 그 내용에 맞춰서 한번 살아볼게. 너무 무모하죠.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녀의 삶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은 그녀가 아버지의 친구를 사랑했던 어린 20대 그렇게 사랑하다가 30대 이별 통보를 받는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냥 뭐 돌진이죠. 마음에 들어차면 그걸 그냥 해버리는. 그래서 포로스트한테도 그렇게 과감하게 자신의 작품을 써달라. 근데 그 내용에 맞춰서 살아보겠다 제안하고 정작 포로스트는 너무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거절했다는군요. 근데 그 소피 게알은 거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해냅니다. 장기 프로젝트로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where and when이라는 작품을 해요. 나 미래 보려면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점쟁이가 가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 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뭐 실은 이게 모호할 수도 있지만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아주 탄탄한 신업이 있겠죠. 그런 신업 아래서 벌어진 작품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 안전장치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 뭐 그래서 여튼 이 작품은 2004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2012년은 무려 8년간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8년간의 작업들을 또 비디오, 사진, 텍스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시리즈 3편의 시리즈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너무너무 다양해요. 앞을 보지 않는 그 장애우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보고 싶은 장면들을 직접 가서 촬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역사에 관해서 역사의 현장에 가서 하는 작업들, 아주 사적이고 아주 공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아주 다양하게 그녀의 시각으로 해내고 있어요. 그 게임의 룰은 본인이 탄탄하게 신업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현장에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다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라 누이 블랑슈라고 해서, 누이 블랑슈라 그러면 그냥 백야거든요. 그러니까 밤 새는 거예요. 밤 새란 말이야, 응? 밤을 새요. 그날은 아예 파리시에서 공공교통도 전부 다 밤새도록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죠. 파리 시내 전체에 몇 가지 파트를 정했고, 말을 하자면 파리 시내가 전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장 안에서 각각 어느 지점에 이름을 달고 그 지점에서 작업을 해요. 그 안에 작가들. 그것도 큐레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를 또 너무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 파리시에서 하는. 사실 2021년 10월에도 있었는데 저는 밤을 새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피 깨알이 아마 거기가 에펠탑이었었나? 거기를 지키면서 제가 또 이건 확인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은데 지키면서 그 사람들과 밤새도록 오는 사람들과 만나고 했던 것들을 아마 또 만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했던 작업들의 한 부분이죠. 자기 침실을 오픈합니다. 내 침대에서 하룻밤 잘 사람 모여 해서 한 30명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집에서 재워요. 같이 자는 게 아니라 남의 침실에서 자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는 여러 가지 밤새 벌어지는 형국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걸 모아두고 또 그것들을 또 상상하고 거기 나온 자료들을 그런 작업들을 했던 작가예요. 여러 가지 틀을 많이 깬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갇히기 싫어하는 누구든지 누굴 틀에 맞춰서 널 가둬두겠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는데 전 좀 유난히 그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항했던 어린 시절을 자꾸 돌이키게 되네요. 학교에 청개구리 기질이 너무 많아서 고막 포카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이게 라방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막 헷갈리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지난이 아니죠. 어제 얘기했던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 작가도 사실은 동화책이라 그러면 동화책이 너무 무식한 거죠. 동화책이라 그러면 그냥 특히 그림책이죠. 그림책이라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지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한테 마음이 혼빡 빠진 거는 온전히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 책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 그림이 전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은 그 글 작가였고 그림 작가가, 그러니까 한 책에 사실은 저는 그림책 작가라 그러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글을 쓰고 온전히 나의 글에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그림 작가를 통해서 내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른 컬러가 입혀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녀는 온전히 마음의 문턱을 열어뒀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사진에 관한 것들을 제가 직접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마음의 문턱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나쁜 마음인 거죠. 제가 기사를 쓰면 제 기사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 이야기에 다른 사진 기자가 주면 그걸 그냥 쓰지를 못했어요. 항상 그거를 조율할 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의 기사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교만이. 근데 이 작가는 물론 조율을 했겠죠.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상상하는 브라운은 브라운이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브라운이는 어쩌면 그 이후에 책이 나오기까지는 그림 작가하고 치고받고 얼마나 싸웠을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그녀의 이야기들, 색깔들이 너무나 다양한 색으로 입혀지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는 한 가닥으로 와닿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모든 영역에서 다 한 가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너무 주먹을 불끈 쥘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두 주먹을 너무 불끈 쥐면 잘 안 되더라고요. 힘을 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을 했었을 때 사실은 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결과도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좋았던 거였는데 그게 뭔가 또 그걸 잊게 되는 거예요. 뭘 하다 보면 자꾸 잊고 힘을 주고 뭔가 용을 쓰고 용을 써야 될 때도 있죠. 애가 나오려면 용을 써야 나오니까. 마지막에 뻥 할 때는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그건 모르지만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힘을 마지막에 막 줬을 때 애가 뻥 나오거든요. 여튼 힘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어제 만난 브라운이도 그랬고 어쩌면 제가 직접 만난 이 소피 깨알 같은 경우도 그런 힘 조절 내공이 쌓인 거죠. 네, 거기까지 가려면 참 부럽다. 결론은 부럽다.
여튼 오늘은 소피 캐리라는 작가를 모시고 생존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뽕피도 미술관에서 생존 작가의 회고전을 한 건 아마 이 여인이 처음이라고. 저는 이 정도로 유명한 분인지는 몰랐고요. 그냥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도 웃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너무 그때는 정보가 없었을 때였으니까 이 작가의 책을 사서 그 책의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 출판사가 아르레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기억이 나네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꾸 옛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정말 생면부지의 땅. 그 아르리란 도시를 처음 가서 그 출판사를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그냥 가서 그렇게 수한테는 아르른 고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품었던 도시였는데 저한테는 고어보다 소피캐리였어요. 물론 간 김에 고어가 지나갔던 길도 쭉 찾아갔었죠. 그러니까 언젠간 다시 가고 싶어요. 고어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재주는 저도 나름대로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닌가 봐요.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잘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다음에 아르레는 고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려고요. 그쵸. 근데 그 작은 마을은 사실 여기 파리도 사실은 그렇게 여기 프랑스에서는 워낙 유명한 큰 도시이긴 한데 다들 조금만 지나가도 굉장히 작아요. 작고 그런 작은 도시들이 다 모여서 이제 큰 도시가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거대하지가 않아요. 한국은 정말 너무 크잖아요. 거기 계시다가 여기 오면 정말 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이죠. 그 스케일이 굉장히 다 작게 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 유럽 땅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스케일이 갑자기 커지거든요. 위쪽으로도 커지고, 그러니까 다 뭐든지 넓어지고 위로 막 솟구치고 막 이러는 거죠. 여튼 오늘은 오늘도 어김없이 중구 남방으로 쭉 한번 소피캐리를 소환하면서 예전에 80년대 말에 한국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당시에 유행했죠. 왜 옛날에는 대학교 가면 그 대학교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버드 가면 하버드 후드티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누가 페이스북에 다니는 동생 통해가지고 페이스북 후드티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포스트가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했었어요. 잘 알지도 모르면서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냥 뭔가 다들 똑같다고 생각하는 본의의 것들을 조금 이탈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와닿지 않을까요? 차이에 관한 것들을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부시는 작업들을 하는 근대성을 좀 탈피해보자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거에 눈이 좀 가기 시작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책들과 이런 작가와 작가의 작품들을 같이 연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겠다. 그러니까 옥스포드 가면 반바지 셔츠 설만 하죠. 뭐 그런 것들. 여튼 그런 재미난, 이걸 제가 더 어렵게 생각하시게끔 만들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주세요. 그냥 소피칼의 작업들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거죠. 매일매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이고 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상 속에서도 내가 부딪히는 것들, 사건, 에피소드, 누군가의 말, 지나가다가 버린 물건들, 주었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벌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일상에는 너무나 많게 있거든요. 뭐 대단한 걸 해서만 아티스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사실은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번 해보자. 어렵지 않게. 우리는 모두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매일매일의 라방의 이름을 오늘은 여기까지,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거를 타이틀로 안 붙여놓으면 클로징 할 때 그렇게 쓰면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로 그냥 집어넣어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되시고, 혹시나 다른 도시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수. 그리고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 감사합니다.